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. 경찰서예요. 남편이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대요. 자, 남편을 고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 바로 그 여동창생이었습니다. 왜 고소를 냈을까요? 고소한 죄명은 바로 스토킹이었습니다. 네, 두 사람은요 서로 좋아한 불륜이 아니고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집착하면서 맨날 연락해. 아우 더하나 충격이다. 더 짜증나. 남편이 불륜이 아니고 스토킹을 한 범죄자라는 것 외에 더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봐도 와 이럴 바엔 차라리 불륜이었으면 훨씬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은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불륜 잡는 새치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. 제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이후로 이렇게 또다시 리그에 설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설레고 행복한 마음입니다. 불륜 잡는 새치어의 첫 번째 썰 갑니다. 사실 제가 매주 공개 사연을 받다 보면 와 이거는 불륜인 줄 알았는데 불륜이 아니었던 와 차라리 불륜이었으면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. 아니 도대체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불륜이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?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40대 중반의 어느 아내의 이야기입니다. 남편이 참 순하고 가정적이었어요. 뭐 크게 다툴 일도 없고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.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. 언제부터?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 이후부터. 네. 살이 움찐 것 같대요. 그래서 주변에 뭐 회사 동기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니까 라이딩을 하면 그렇게 살도 빠지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입을 했거든요. 그런데 남편이 원래 라이딩을 가도 저녁 식사 전에는 들어왔는데 10시, 11시가 되도록 안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라이딩 가면 당연히 땀에 많이 쩔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돌아왔는데 뽀송뽀송한 거예요. 씻었네. 샤워하고 왔네. 샤워를 어디서 한 거야? 그리고 고정 패턴이죠. 저녁마다 핸드폰을 그렇게 끼고 사는 거예요. 여러분 당연히 의심이 커져가겠죠. 좀 쎄하잖아요. 바람 폈구나. 그리고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발생했으니 여러분 깨똑이죠. 깨똑이 띨렁 울렸고 내용을 봤는데 오빠 이번 주 토요일 잊지 않으셨죠? 메시지를 본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바람이구나.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토요일이 되니까 라이딩을 하겠다고 자전거를 싣고 나갔습니다. 뒤따라 갔습니다. 가야죠. 증거 잡아야 되니까. 갔는데 남편이 한참 운전하고 가다가 착 쓰더니 어떤 여자를 태워요. 근데 한 20대 초반? 그 정도로 보이는 어려 보이는 여자인 거예요. 게다가 옷도 막 샤방샤방 원피스를 입었어요. 누가 봐도 이건 라이딩 목장이 아니야. 그런데 또 가다가 차가 또 멈추더니 또 누구를 태워요. 네?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대 한 초반? 중반쯤 되어 보이는 또 여자를 태웁니다. 어머머 세상에. 여자야? 아니 뭐야 셋이? 셋이서 뭐라는 거야.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휩쓸고 갔습니다. 그리고 따라갔죠. 남편이 운전해서요 어느 주택가로 갔어요. 그리고 딱 주차를 하고 그 두 여성과 함께 그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1시간 기다려도 안 나와요. 애가 타고 미치죠. 현관문이 딱 열리더니 사람이 나오는데요. 우르르르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뒤편에 아까 그 여성들과 남편이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.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모르겠잖아요. 안 되겠다. 다짜고짜 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.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했더니 남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.
어떻게 알고 와서 자기야. 아씨, 여기 나랑 우리 가족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데야. 네, 거기는 사이비 종교 모임이었던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? 남편이 라이딩에 열심히 참석했던 건 맞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포교를 한 거예요. 너무 사근사근하고 친절하게 종교 이야기를 하니까 푹 빠진 거예요.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거기를 갔던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놀라기는 이릅니다. 자기 앞으로 온갖 대출을 땡겨다가 거기에 받쳐놓은 상태였습니다.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써야 아이고. 된다면서 거의 다 갖다 바쳤어요. 아이고. 어떡해. 진짜 차라리 불륜이었으면. 그래서 아내는 결국엔 이혼 소송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. 정말 이 정도 상황쯤 되면 야, 차라리 불륜인 게 나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 거죠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사연은요, 에피타이저였어요. 에피타이저. 사이비에 빠진 남편에게 비할 수도 없는 더욱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다. 이 이야기는요, 30대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. 남편이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. 주말 출근하면 그렇게 회사 욕을 하던 사람이 싱글벙글해서 회사 가. 그리고 또 뭐 저녁마다 핸드폰 끼고 살고. 여러분, 바람 냄새가 나죠. 다채로워졌네. 네, 역시 바람 냄새가 나니까 바람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남편이 어디부터 뭔가 잘못됐을까, 왜 바뀌었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. 남편이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. 동창회, 불륜의 메카로 많이들 생각하시죠? 모임이 문제네요, 불륜녀로 의심되는 여동창생 한 명의 정보를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전화번호도 받았죠. 그런데 다짜고짜 가가지고 너 바람 폈지?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어떡해요?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일단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.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.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는 건가, 아니면 얘가 찔리는 게 있어서 안 받는 건가, 아리까리하잖아요.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. 저 땡땡이 와이프인데요,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좀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을까요? 이렇게 보냈어요. 근데 답장도 안 와요. 아예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것들이 뭐가 있구나 탁 생각이 든 거죠. 자, 그런데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부셔놓을까 고민을 하던 그떤 때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. 경찰서예요. 남편이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된대요. 자, 남편을 고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 바로 그 여동창생이었습니다. 왜 고소를 냈을까요? 고소한 죄명은 바로 스토킹이었습니다. 네, 두 사람은요, 서로 좋아한 불륜이 아니고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집착하면서 아우, 더 하나. 충격이다. 더 짜증나. 맨날 연락해, 전화해, 찾아가, 막 꽃 보내. 나 싫어, 나 왜 이래, 나도 가정이 있잖아, 이러지 마.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보내도 또 찾아가고, 이제 회사에서 안 만나주니까 집으로 찾아가고. 어머 세상에. 이 정도가 된 거예요. 처음에 이 여동창생은요,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무섭잖아요.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한 거죠. 자, 이렇게 남편이 불륜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혼자 좋아해서 스토킹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, 아내는요, 남편이 불륜이 아니고 스토킹을 한 범죄자라는 것 외에 더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이럴 바엔 차라리 불륜이었으면 훨씬 나았겠다,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아이고 왜
찌른 거 아니야? 괜찮아요? 어떻게? 왜 그래? 치질약 광고 아니야? 치질약 전기 온 광고. 거 아니야? 전기? 와우. 이야. 축하합니다. 우리가 뒷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두 세 치어 중에 승자는